예, 저희 이석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할 겁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오늘 잠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유탄을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 일단 기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뭐 어떤 네네. 걸 하는 회사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본인들은 이제 로봇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네.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네. 휴보라고 불리는 로봇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이제 삼성전자한테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전부터 로봇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해왔는데, 네. 이제 그 사족 보행 로봇이나 네. 그다음에 이동형 양팔 로봇,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 부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 대표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한 10년, 13년 정도 된 맞습니다. 기업이고, 네네. 뭐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분이 한 게 언제죠? 그게 작년 작년이었어요. 4분기에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네. 1분기에 이제 그 합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35% 지분을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죠. 네네. 뭐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주가는 그러니까 불을 뿜었죠. 그렇죠. 지금 네. 시총이 얼마나 돼요? 거기가 지금 5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시가총액은 뭐 연 매출이 200억 원이기 때문에 200억 좀 안 당연히 큰 멀티플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네. 이제 올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확장이 되면서 네. 당연히 높게 기업 가치를 받은 것은 좀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직속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에 그 포함이 되면서 제품군을 확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동형 양팔 로봇이라고 해서 RB-Y1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Y1이 이제 밑에는 바퀴에다가 이제 위에는 팔이 달려 있어서 반도체 팹 같은 데서 자동화하는 데 쓰이기 딱 좋거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삼성 종합연구원에서 그 사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처가 연구되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8인치 공정에서 그 8인치 세정 공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손수 그 화학 물질에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하도록 풉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풉을 집어넣는 게 여전히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형 양판 로봇이 그 자동화를 할 수 있게 거기에 도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올해는 확실히 활용처가 커지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 8인치 팹은 아직,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도 수동으로 사람들이. 맞습니다. 300mm 팹은, 12인치 팹은 거의 대부분 자동화. 맞습니다. 인하가 네. 이루어졌는데. 네네. 8인치는 아직도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은, 뭔가, 뭐랄까요. 과거에 뭐 소위 백혈병 논란에 네네. 대한 맞습니다. 이제 문제 우려도 있고, 네네. 또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자동화 하는 게 이제 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업들이 붙어갖고 뭘 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삼성전자가 인수 최대 주주가 되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시총이 지금 뭐 보니까 한 5조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작년 매출이 193억에 손실이 한 30억 정도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주가 수익 비율 퍼로 따져보면 2,400배 정도 되는 네. 거고, 업종 평균이 한 100, 그래도 로봇이 좀 높아서 100배가 넘는 게 이제 평균인데, 그것보다도 네네. 뭐 한 20배 이상 높은 거니까, 그렇죠. 기대가 엄청 많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 안에서, 네. 그게 뭐, 전략적, 그러니까 최대 주주지만, 최대 규모의 고객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네. 제조업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뭔가 좀 유탄을 네네. 맞고 있다라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대전 유성구에 예. 본사가 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 이제 로봇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새로 본사를 지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세종시 세종 테크밸리에
네. 이제 신사옥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그 시공사가 이화공영이라는 중소형 건설사고 네. 이제 시공 평가 순위가 한 130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이화공영이 이제 그 1일 날 4월 1일 날 회생 신청. 네,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예. 이거 신사옥이 네. 좀 늦게 지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존 본사에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실과 이제 제조시설도 다 있습니다. 네. 어차피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네. 아주 커다란 시설은 필요가 없고 그 하나의 건물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 이번 신사옥도 마찬가지로 생산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신사옥에 만드는 생산시설은 기존에 있었던 그 시설보다 더 많은 로봇을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관계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지금 시장이 아까 퍼가 2,000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네. 그 기대를 충족하려면 이 생산 시설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화공영이 이제 기업 회생을 한 게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히 보인다. 기업 회생이 되면 아예 뭐 중단됩니까?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기업 회생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인보우 측과 이화공영 측은 우리는 세종 사옥을 계속 짓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화공영에.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조조정이면 인력이 나갈 수도 있고 네. 그 자산 매각이면 건설에 필요한 장비들도 다 시장에 팔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시공이 늦어진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문제는 지금 작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세종 사옥을 이화공영이 한 20%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얼마 정도 했었어야 돼요? 그 정도면? 원래 이제 일수로 따졌을 때는 이제 총 1년 반 동안의 기간이거든요. 24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네. 일자로 따졌을 때는 40%를 달성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밖에 못 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 12월이 완공 시점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 인식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을 저버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군요. 네. 세종사옥에서 기존의 지금 건물에서는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 캐퍼시티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네. 어쨌든 지난해 그 이동형 양팔 로봇을 출시를 하고 30대를 예약 받았는데 그 30대는 이제 무난하게 제작을 하고 납품까지 했다라고 밝혀졌고요. 그건 누구한테 받은 고객사한테? 네, 고객사들, 네. 이제 연구기관들, 대학기관들 네. 그쪽에 이제 납품을 다 했는데 근데 사실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클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없어요. 네. 지금 뭐 어려운데.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화공영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네. 그 지난해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받은 납품액이 한 57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화공영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수준 중 하나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미청구 공사 대금이 18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액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공사 미수금이랑 다르게 공사 미수금은 우리가 공사를 목표치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청구를 할게요인데 미청구 공사 대금은 공사를 계획한 만큼 진행하지 못해서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 그렇죠. 하니까 그만큼 못 받은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척률 20%가 네. 기준치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연된 것은 분명하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이제 뭐 내부에 올해 매출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내년도 매출 목표가 있을 텐데 올해 이제 예를 들어 영업 전략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올해 우리가 수주를 이만큼 해가지고 시공장이 건설되면 여기 세종 아까 공장에서 네.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더 미뤄지면 내년에 문제가 당장 불거질 수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군요. 맞습니다. 내년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또 만들 수 있는데도 못 만든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사실 자금 자체는 좀 충분한 편이거든요. 네. 2021년도에 전환사채 유상증자 발행을 했고, 네. 얼마? 2년 그때도 이제 총 합쳐서 한 250억 원. 네.
그다음에 2년 전에도 유상증자를 이제 590억 원 크게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 유상증자의 그 자금 조달액에서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할 게 네. 460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잔액이 지금 408억 원, 약 400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번에 이화공영이랑 체결한 도급액이 네. 28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금은 충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화공영이 기업회생으로 만약에 지원이 되게 된다면 레인보우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우리는 자금은 충분한데. 시공사를 바꾸든지 뭐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가? 그 가능성을 지금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양사는 계속 건축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사옥의 어떤 건설 지연의 우려, 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이후에 우리가 계획했던 생산 물량에 대한 캐파를 네네. 못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매출 실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그 거군요. 문제는 이제 시공사를 바꿔야 되는데 네. 올해 3월까지 건설사들이 벌써 7곳이 지금 뭐 파업을 엉망이에요. 했거든요. 예. 파산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들 대부분이 이제 미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부족한데 미수금이 생겨버리면 채무를 그 제때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줄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한테 하기에는 이분들 대형 건설사는 이제 플랜트보다 또 주거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만한 그 여력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뭐 당장 뭐 사옥이 없어서 예를 들어 뭐 주문이 몰려드는데 못 만든다 그러면 어디 빌려서 해야죠.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네, 어디 뭐 공장을 네. 빌려서 하든지 뭐 네, 네. 임시로 뭐 좀 그것도 사실은 좀 비효율인데. 맞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유탄을 맞았다. 네. 저희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